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외국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느끼고 있는 고민이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영어에 대한 부족함인데요. 외국에서 일을 한다고 하거나 저처럼 이제 외국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대부분 뭐 영어는 잘하겠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제 고민은 제 영어가 되게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족한 영어 실력이 저의 회사에서의 위치나 제가 이제 승진을 함에 있어서도 조금은 이제 걸림돌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을 조금씩 받고 있어요. 물론 저도 처음에 외국에 나온다고 했을 때는 영어 걱정도 되게 많이 됐고, 나와서도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1년, 2년 지나고 막상 나와서 일을 해보면 본인이 본격적인 매니지먼트급의 그런 경력이나 그런 이제 포지션에 가 있지 않다고 하면 어차피 위에서 내려주는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이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내가 쓰는 업무적으로 필요한 영어나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도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전혀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다 보니까 나의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나 아니면 영어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이런 필요성을 잊고 지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이제 매니지먼트급이나 승진을 이제 고려해봐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제 영어가 조금 부족했고 그동안 너무 이런 제 영어 실력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를 요즘 조금 느끼고 있어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영어가 발음이 좋고 유창하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런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영어도 이제 포함이 되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영어로 된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매니지먼트급이 되게 되면 내가 스스로 일을 계획하고 만들어서 밑에 사람들한테 지시를 해야 되고 윗사람들과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꾸준히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제가 구사했던 업무적으로 필요했던 영어 외에도 엄청난 부분들을 새롭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뒷받침이 돼야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취업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면 제가 한국말을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경제신문을 읽고 아니면 시사에 관련된 이런 이슈들을 알기 위해서 경제 잡지나 경제신문을 매일매일 이렇게 보면서 그런 감각을 이제 익히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거랑 똑같다고 봐요. 그냥 여기서도 영어를 그냥 얘기하는 건 유창하게 들릴 수도 있고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회사에서 본격적인 이제 그런 어느 정도 직급에서 이제 내가 지시를 내리고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미팅을 하고 얘기를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지식이나 어휘들이나 이런 문장 구사력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느끼고 있는 게 마치 이런 임원회의나 뭐 대표와의 식사 자리 이런 이제 기회가 1년에 뭐 한두 번 가끔 생기긴 해요. 그럼 이런 자리에 같이 가 있으면 제가 마치 무슨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게 중고등학생의 어휘랑 그런 문장 구사력으로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좀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물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뭐 영어에 대한 이런 부담이 없는 나라긴 한데 나의 경력과 포지션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내가 구사하는 이런 말들이 전혀 자리와 맞지 않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동안 좀 영어 공부를 게을리 했다거나 아니면 뭐, 와, 이 정도면 내가 뭐 외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돈 벌어먹고 사는데 뭐 충분하지 이렇게 좀 자만했던 이런 모습들이 조금은 후회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고민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이고 외국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뭐 느낄 수밖에 없는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교육열도 엄청나고 철저하게 엘리트 교육 위주로 돌아가는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우리나라는 요즘에 조금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예전 모습과 비슷하게 학벌이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예요. 물론 외국계 회사나 다국적 기업에 다니면 조금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 저같이 정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면 대부분들이 NUS 출신들, 싱가포르 국립대 출신들도 많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똑똑한 친구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같은 동기여도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이제 특출나다거나 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뭐 외국에서 특별하게 뭐 현지에서 얘기하기는 뭐 포린 탤런트다 해서 뭐 대우를 받고 오기는 했지만 제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선들이 명확하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싱가포르로 사실 오게 됐을 때도 저한테 도움을 되게 많이 줬던 한국 선배가 있어요. 제가 이 선배 같은 경우는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느꼈던 천재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느꼈고 지금까지도 아직 그 사람을 능가하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의 인재들만 간다는 카이스트랑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양자 역학으로 석사까지 하신 분이에요. 뭐 저한테는 뭐 넘사벽의 인물인데, 이분은 싱가포르에서 3년 정도 경력을 쌓고 또 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직을 했을 때 제가 뭐 이런저런 조언도 구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이분도 말씀하시는 게 싱가포르 이 회사 내에서 본인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의 능력만 봐서는 뭐 저한테는 뭐 최고의 위치에 있는 분이고,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롤모델 같이 제가 따르는 선배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그런 이제 한계를 느끼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저한테는 이제 싱가포르만한 회사가 없다, 그냥 여기 계속 있어라, 요즘에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이분도 그런 이제 한계를 느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때야 막 들어와가지고 잘 몰랐을 때였으니까, 뭐 요즘 들어서 이제 제가 싱가포르에서 경력이 6년 정도 이제 쌓이게 되고, 저도 실무형으로 계속 남아 있을 건지 아니면 이제 매니지먼트 급으로 경력을 쌓아서 나갈 건지를 이제 결정해야 될 시기예요. 그런데 저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알게 모르게 제가 직원들이나 현지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사내에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알게 모르게 보이는 그런 학벌 같은 거, 이런 것도 명확한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제 위치에서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딱 하나 정도만 이제 그런 포지션의 변화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학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꼭 싱가포르만의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꼭 싱가포르이 아니어도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포지션이나 사회적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 이 사람이 쌓은 학벌이나 인맥들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학벌에 의해서 새로 자기들이 만들어가는 인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뭐 싱가포르만의 문제라거나 외국인으로서 제가 싱가포르에 있어서 꼭 느끼고 있는 한계라고는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은, 뭐 제가 여기에서만 계속 있게 된다면 실무형으로 쭉 남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한국으로 돌아간다거나 재이직을 함에 있어서는 이제 저의 경력이나 나이가 어느 정도 매니지먼트급의 이런 거를 원할 텐데, 거기에 있어서의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거나 경험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런 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현지 문화에 융화되고 현지에 녹아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싱가포르에서는 한 2년이나 4년 정도만 그냥 지내보자 이 생각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엑스팻 외국인의 입장으로 그냥 지냈어요. 뭐 현지 문화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 않고, 이런 내수 시장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영주권까지 신청을 하고 이렇게 6년씩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후회됐던 게, 그동안 이제 내가 현지에 대해서 깊숙이 알 기회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너무 시간을 허투루 보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 싱가포르에서는 뭐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나, 얼마 전에는 그 버짓 2019 해서 그 정부 예산 편성 관련한 이런 뉴스들이 되게 싱가포르 내부적으로는 큰 뉴스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니지먼트급이 돼서 내가 뭐 경영을 하고 뭔가 기획을 하고 할 때는 이런 싱가포르 내부의 사회적인 이슈들이나 뉴스들을 다 종합을 해서 내가 그거에 따른 이제 최종 결정을 내서 지시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지 사회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보면, 포지션은 뭐 거기에 가 있다고 해도 전혀 엉뚱한 결정을 내리거나 현지 친구들이 봤을 때는 좀 동의하기 힘든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외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철저하게 좀 외국 사회로 조금 이제 들어가려는 이런 노력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검색해서 들어오는 걸 봤더니 싱가포르 취업이라는 이제 검색어도 되게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입으로 싱가포르에 오시거나 아니면 싱가포르이 아닌 다른 나라에 뭐 이렇게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언제까지나 저희가 주니어로 이곳에 와서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매니지먼트급이나 더 높은 포지션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영어로 된 지식적인 부분, 그리고 현지에 융화되는 부분, 이런 게 있어야지 본인의 이제 커리어를 쭉쭉쭉 쌓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처럼 발목을 잡히지 않고요. 오늘은 이렇게 조금 다른 날에 비해서는 제가 뭐 정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건 꼭 싱가포르이 아니라 해외 어디에서 일해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고민 한계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제 싱가포르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이제 현지 생활 얘기로 또 영상 찍어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